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밤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짧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서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방구석에서 군고구마 하나 까먹으며 긴 밤을 보내곤 했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일도 드물었고 마을 사람끼리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지요. 이 밤골 마을 끄트머리 산비탈, 바로 아래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노총각이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나이가 이미 40을 훌쩍 넘겨 머리카락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가난한 살림살이 탓에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천성이 착하고 우직하여 남의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오로지 농사일과 어머니 봉양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여름이면 땡볕 아래서 등이 벗겨지도록 밭을 갈고 겨울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나르며 억척같이 살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팔자는 좀처럼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석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하여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지경이었고 아랫목만 겨우 미지근할 뿐 윗목에는 살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돌석은 어머니가 주무시는 아랫목에 군부를 떼느라 산더미처럼 해온 장작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밀어넣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 어머니 상에 올리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차마 입에 대지 못하고 어머니께 밀어드리는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심에도 불구하고 늙은 어머니의 병화는 차도가 없었고 돌석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을 쿨럭이며 잠 못 이루셨고 그때마다 돌석은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드리며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하나, 죽기 전에 돌석이 참한 색시를 얻어 손자라도 안겨주는 것이었으나 가진 것 없는 노총각에게 시집오겠다는 처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중매를 서주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돌석은 밤마다 마당에 나가 차가운 달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춥고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돌석이 윗목에서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살인문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친구인 칠성이와 만석이가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채 돌석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돌석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여니 친구들은 눈을 털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김치 한 보시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금세 사내들의 땀냄새와 술냄새로 가득 찼고 적막했던 집안에 모처럼 활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칠성이는 술잔을 돌석에게 건네며 대뜸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타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곰 같은 돌석아,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홀로 청승맞게 늙어 죽을 셈이냐. 어머니 살아생전에 며느리 밥상은 한번 받아보게 해드려야 할 것 아니냐. 만석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내 걱정하는 것도 지겹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기막힌 소식을 하나 물어왔다. 돌석은 갑작스러운 타박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렸지만 친구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고개 넘어 아랫마을에 며칠 전에 젊은 과부 하나가 들어왔다더라. 쫓겨난 건지 도망친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 객주집 곁방에 머물고 있다는데 인물이 아주 훤하다는 소문이 자자해. 돌석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칠성이는 아예 돌석에 무릎을 치며 다가앉았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다. 달도 없고 눈까지 오니 사람 통행도 끊겼을 테고 우리가 가서 보쌈을 해오자. 일단 데려다 놓고 살다 보면 정도 들고 애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보쌈이라는 말에 돌석은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자네들 미쳤는가. 남의 귀한 여자를 훔쳐오다니. 그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고 사람 할 짓이 아니네. 돌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만 친구들은 이미 작정하고 온 듯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맹추 같은 놈아, 지금 법도 따질 때냐. 네, 어머니 기침소리 안 들리냐. 저러다 돌아가시면 평생을 불효자로 남을 텐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저지르면 평생이 편안하다니까. 방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거친 기침소리가 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돌석은 갈등에 휩싸여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에게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만석이 돌석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과부도 오죽할 데가 없으면 그 험한 객주집에 머물겠냐. 차라리 네가 데려와서 따뜻한 밥 먹이고 아껴주면 그 여자한테도 더 나은 팔자일 수도 있어. 우리 마을에서 너만큼 착한 놈이 어디 있다고. 친구들의 끈질긴 설득과 술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절박함이 돌석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창호지를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돌석에게 결단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심이 선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관에 잡혀가서 경을 칠 텐데. 칠성이는 돌석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감싸 안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망도 봐주고 뒤처리도 해줄 테니 너는 그저 자루만 짊어지면 된다. 결국 돌석은 친구들의 꿰매 넘어가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일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쌀자루 하나와 여자의 입을 막을 수건, 그리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새끼줄로 신발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돌석의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쿵쾅거렸고 손발은 덜덜 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돌석의 등에 자루를 메어주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돌석아. 오늘 밤에 내 팔자를 고치는 거다. 세산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길은 이미 눈으로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두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을 때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험한 길이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돌석은 등 뒤에 맨빈 자루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산고개를 넘는 동안 돌석은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지만 앞서가는 칠성이와 만석이가 쉴 새 없이 그를 채근했습니다. 빨리 움직여, 이러다 날 새겠다. 객주집 사람들이 깨기 전에 얼른 해치우고 와야지. 그들은 숨소리를 죽이며 눈 쌓인 산길을 기어가듯 올라갔고 마침내 고개 넘어 아랫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고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목적지인 객주집은 마을 입구 주막거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여러 채가 이어진 구조였는데
친구들이 미리 파악해둔 정보에 따르면 과부가 머무는 방은 가장 안쪽 별채의 끝방이라고 했습니다. 칠성이가 손짓으로 위치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구석방이다. 불은 꺼져 있고 조용하니 분명 잠들었을 거야. 만석이가 망을 보고 돌석이 네가 들어가서 자루에 담아 나오면 내가 받아서 튄다. 알겠지. 계획은 단순했지만 돌석에게는 평생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객주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이 쌓여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돌석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억지로 숨을 고르며 별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한 돌석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희미한 형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방 한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돌석은 망설일 틈도 없이 친구들이 시킨 대로 이불째 사람을 덮치며 준비해간 자루를 펼쳤습니다. 읍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돌석은 재빨리 자루를 씌우고 입을 막은 뒤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돌석은 안도하며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칠성이가 재빨리 자루를 받아 짊어졌고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정신없이 달려 마을을 벗어난 그들은 산곡의 중턱에 이르러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돌석은 다리가 풀려 눈밭에 주저앉았고 자루를 맨 칠성이도 땀범벅이 되어 헥헥거렸습니다. 아이고 성공이다. 진짜 해냈어. 만석이가 킬킬거리며 좋아라 했지만 돌석은 여전히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꼼지락거리는 움직임과 함께 웅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 다친 건 아니겠지. 숨은 쉴 수 있는 건가? 칠성이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숨구멍은 틔워놨으니까 이제 내 집으로 가서 풀기만 하면 된다. 오늘 밤은 꼼짝없이 내 색시가 되는 거야.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밤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고 친구들은 흥분에 들떠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돌석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루를 안방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석을 떠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몫이다. 잘해봐라. 우리는 내일 아침에 국수 얻어먹으러 올 테니. 칠성기와 만석이는 낄낄거리며 사라졌고 돌석은 덩그러니 방 안에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와 자루 속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루의 매듭에 손을 댔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매듭을 푸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부디 용서하시오. 어머니를 위해 어쩔 수 없었어. 속으로 수천 번 사죄하며 마침내 자루를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자루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친구들이 말했던 젊고 아리따운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에는 하얀 눈이 내린 듯한 나이가 지긋한 노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돌석은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묵는 방 옆방에 묵고 있던 한양에서 내려오던 길에 잠시 쉬어가던 늙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만 뻥긋거렸고 자루에서 나온 여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돌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방 안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혀를 차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맹랑한 놈을 보았나. 보쌈을 하려거든 번지수나 제대로 찾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늙으니 잠을 깨우느냐. 그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어 돌석은 마치 호랑이 앞에 선 토끼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수로 옆방을 털어 엉뚱한 사람을 모셔온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돌석의 앞날은 칠흑 같은 밤보다 더 캄캄해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부스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돌석아, 이게 무슨 소란이냐. 돌석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 서리발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고 촛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자루에서 나온 여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돌석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어처구니 없다는 기색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기생 명월이었으니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에게 이런 총석의 어설픈 납치극 따위는 그저 코웃음 칠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명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누워있는 돌석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의외로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돌석은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듯이 조아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그저 어머니께 며느리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본래 옆방에 계신 과부댁을 모셔오려던 것인데 눈이 어둡고 경황이 없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관의 고발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돌석의 애원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명월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오호라 그러니까 젊고 예쁜 과부를 데려오려다 늙고 시원찮은 나를 데려왔다 이 말이냐. 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때 눈이 침침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돌석의 어머니가 상반신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아가 돌석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냐? 혹시 네가 말하던 그 참한 처자냐? 어머니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돌석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명월은 잠시 돌석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뜻밖에도 표정을 온화하게 바꾸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어르신, 밤중에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놀라셨지요. 제가 바로 돌석 씨와 인연이 닿은 사람입니다. 명월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맑고 고왔으며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에 살벌했던 기운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명월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명월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이불을 여며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는 명월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내 아들이 복이 많아 이리 고운 처자를 데려왔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누우셨고 금세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명월은 다시 돌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온화했던 표정은 싹 사라지고 다시 서리빨 같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물 한 사발 떠오너라.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구나. 돌석은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퍼왔습니다. 명월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빈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그을린 천장, 낡아빠진 장롱.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찌읒읒 집 꼬라고는
귀신이 나올까 무섭구나. 이런 곳에서 사람을 살라고 데려온 거냐. 돌석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워낙 살림이 공공하여. 명월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명월이다. 한양에서 내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콧대 높은 몸이었지. 늙어서 조용히 살 곳을 찾아 떠돌던 중이었는데 내 녀석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상어로지에 갇히게 되었구나. 그녀의 말 속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처분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명월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날이 밝으면 어쩔 셈이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을 터인데 내가 늙은 할미라는 걸 알면 네 체면은 어찌 되고 관에는 또 어찌 변명할 테냐. 돌석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하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친구 놈들이 날이 밝으면 들이닥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젊은 새색시를 데려온 줄 알고 있을 텐데. 돌석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명월은 그런 돌석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게 생각이 있으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어느덧 창호지 문 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은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사리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돌서가 밤새 안녕하셨는가. 칠성이와 만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손에는 해장국이라도 끓여 먹자는 듯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명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칠성이가 호들갑을 떨며 들어오려다 방 안에 앉아있는 명월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 뒤따라 들어오려던 만석이도 칠성이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다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과부는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 있는 노부인이 앉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월은 부채를 펴들지는 않았지만 마치 부채로 그들을 가리키듯 손을 뻗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 남의 집 안방을 함부로 들여다보다니 예의범절을 국 끓여 먹었느냐. 칠성기와 만석이는 귀신에 홀린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돌서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그 방에는 젊은 과부가. 돌석은 우물쭈물하며 친구들의 눈을 피했고 명월이 대신 나섰습니다. 내가 바로 그 방에 있던 사람이다. 내 놈들이 술에 취해 눈이 삐었는지 아니면 하늘이 놓아여 벌을 내리신 건지 엉뚱한 사람을 보쌈해 왔구나. 명월의 솥을 퍼런 꾸지람에 천하의 칠성이도 기가 죽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친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는 법입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이미 돌석이 간밤에 기막힌 미인을 보쌈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돌석이가 드디어 장가를 갖다네 그려. 글쎄, 이웃 마을 과부인데 인물이 선녀 같다지 뭔가. 돌석이 어머니, 이제 여한이 없으시겠네. 마을 사람들은 사실도 모른 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떡을 해가야 한다는 둥 김칫국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돌석의 집 마당에는 아침부터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담벼락에 매달려 안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은 밖의 축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칠성이와 만석이는 무릎을 꿇고 명월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고 돌석은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명월은 친구들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내 비록 늙었으나
한때는 정승판소들도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했다. 내 놈들이 저지른 짓은 관에 가면 곤장백대는 좋게 맞을 중죄다. 허나 저 효성 지극한 아들을 봐서 내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겠다. 칠성이와 만석이는 감지덕지하여 연신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어르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명월은이여 엄포를 놓았습니다. 대신 밖에는 내가 돌석이와 정식으로 연을 맺어 온 것이라 하거라. 납친이 보쌈이니 하는 말이 새어 나가면 그때는 내 놈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리고 당장 가서 땔감 좀 넉넉히 해오고 쌀독 좀 채워 넣어라. 새색시가 왔는데 집구석이 이리 궁색해서야 되겠느냐. 명월의 당당한 요구에 친구들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수습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명월의 기세에 눌려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내 대답하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나가자 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여기 계실 작정이십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명월은 돌석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미 한양 뜬 지 오래고 갈 곳도 마땅찮은 데다 눈길에 발이 묶였으니 당분간은 여기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저리 좋아하시는데 내가 지금 박차고 나가면 그 충격으로 어찌 되실지 모른다. 그러니 잔말 말고 내 시중이나 잘 들거라. 돌석은 명월의 깊은 속내를 짐작할 수 없었지만 당장 어머니의 실망을 막아준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돌석의 집에는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월은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으나 그녀의 몸놀림은 날렵했고 눈썰미는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솥뚜껑을 열어보고 찬장을 뒤져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동안 무얼 먹고 살았는지 알만하다. 명월은 돌석에게 물을 길어오게 시키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평생 해본 적 없는 강도 높은 청소에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와 만석이가 입을 다물고 땔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색시가 보통이 아닌가 봐. 저 천하의 칠성이가 저렇게 고분고분한 걸 보니. 아니, 근데 왜 색시 얼굴은 안 보여주는 거야? 특히 마을에서 가장 심술궂고 의심 많은 배영감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돌석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수상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흥돌석이 주제에 미인을 얻었다고 분명 무슨 꿍꿍기가 있을 게야. 내가 그 속을 꼭 파헤치고 말지. 배영감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명월이 부엌에서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라곤 시래기와 된장 묵은 김치뿐이었지만 명월의 손을 거치자 기가 막힌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고소한 나물 무침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킁킁거렸습니다. 아니 돌석이네.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나다니 이게 웬일인가. 명월은 솜씨 좋게 차려낸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받아들고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상은 처음 받아본다. 아가, 내 솜씨가 대단하구나. 명월은 밥 위에 생선살, 사실은 칠성이가 가져온 뇌물인 말린 조기을 발라 올려드리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시고 오래오래 사시지요. 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드리지 못한 일을 납치해온 낯선 여인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배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돌석이 안에 있느냐. 내 이웃으로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왔네. 배 영감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소사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남의 약점을 잡아내는데 귀신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돌석은 밥을 먹다 말고 사색이 되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배에 영감이 들어와서 명월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젊은 과부라는 소문은 거짓임이 들통나고 그 뒤에 숨겨진 납치의 전말까지 의심받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명월은 돌석의 당황한 기색을 읽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밥 먹다 체하겠다. 나가서 맞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러나 배 영감은 대답도 듣지 않고 이미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허허허, 아무도 없는가. 내 친히 새색시 얼굴 좀 보려고 왔는데. 그의 발소리가 마루 가까이 다가오자 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명월은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방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면서도 여유가 넘쳤습니다. 과연 산전수전 다 겪은 전직기생 명월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돌석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배 영감의 쭈그러진 얼굴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집 안방을 제 집 드나들듯 뻔뻔하게 고개를 들이밀며 방 안을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엉거주춤 일어나 배 영감을 막아서려 했지만 배 영감은 이미 돌석의 어깨너머로 아랫목에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파릇파릇한 젊은 과부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그러나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낯선 여인이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 영감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짐짓 딴청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허허허, 이 댁에 경사가 났다 하여 들렀는데 이분은 뉘신가 혹시 자네 이모님이나 고모님 되시는가? 명월은 배 영감의 무례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부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낡은 부채였으나 그녀가 쥐니 마치 귀한 옥으로 만든 듯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명월은 입가의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입니다만 어르신은 뉘시기에 기척도 없이 남의 규방을 엿보십니까? 시골 인심이 좋다. 하나 예법이 이리 허술해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뼈가 있어 듣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배 영감은 예상치 못한 호통과 명월에 범접할 수 없는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젊은 새색시라면 농이라도 건네며 기를 죽이려 했으나 상대는 만만치 않은 내공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배 영감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이웃으로서 인사를 온 것뿐이네. 허참 성격 한번 대단하시구먼. 그는 쫓기듯 마당으로 나왔지만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젊은 과부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막상 앉아있는 것은 나이든 여인이니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배 영감은 대문을 나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상해, 아주 수상해. 돌석이 놈이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가 감당이 안 되어 어디다 팔아먹고 저런 늙은이를 데려다 놓은 건 아닌지, 아니면 저 여자가 돌석이를 홀린 여우인가. 배 영감의 입방아는 삽시간에 마을 우물가로 번져나가 돌석의 집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기괴하게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 영감이 물러간 뒤 돌석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저 영감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분명 동네방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텐데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돌석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명월은 태연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문이란 바람과 같아서 불다가도 그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다. 네가 떳떳하게 행동하고 집안이 잘 돌아가면 헛소문은 자연히 사라질 게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당장 일어나 나를 좀 도와라. 명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가져온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명월이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엽전 꾸러미와 은가락지 몇 개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석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큰돈의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뭡니까? 혹시 훔쳐오신 건 아니겠지요? 돌석의 순진한 물음에 명월은 피식 웃으며 돌석의 이마를 가볍게 꿀밤 때리듯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평생 기생으로 살면서 흥청망청 쓴 줄 아느냐. 늙어서 의탁할 곳 없을 때를 대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내 피 같은 돈이다. 이걸로 장에 가서 쌀도 사고 고기도 끊고 방문발을 종이랑 솜도 좀 사오너라.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살 돈이 아니라 명월이 돌석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 내놓은 마음의 무게였기에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명월은 손사래를 치며 재촉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쌀밥 지어 배부르게 먹은 뒤에나 하거라. 해지기 전에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할 테다. 그리고 가는 길에 칠성이란 놈도 불러서 짐꾼으로 부려먹거라. 그놈도 죗값은 치러야지. 돌석은 명월의 지혜와 배포에 다시금 감탄하며 서둘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돌석이 장터에서 물건을 바리바리 사들이는 모습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라면 콩나물값도 아까워 벌벌 떨던 돌석이 쌀 가마니를 턱턱 사고 소고기까지 큼지막하게 끊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돌석이네. 집에 금광이라도 터졌나. 저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새로 들어온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네. 칠성이와 만석이도 돌석의 부름을 받고 달려와 지게 한가득 짐을 지면서도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야, 돌석아, 그 할머니, 아니, 형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몫으로 술값까지 챙겨주시다니 진짜 여장부 아니냐. 그들은 명월을 무서워하면서도 은근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과 명월은 본격적으로 집 단장에 나섰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새던 창호지는 빠박한 새 종이로 교체되었고 솜이 다 빠져 납작했던 이불에는 해솜이 두툼하게 채워졌습니다. 명월은 겉보기와 달리 살림 솜씨 또한 매서웠습니다.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가구를 옮기고 먼지를 털어내자 귀신 나올 것 같던 초가집은 어느새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사골고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넉넉히 들어가 방바닥이 절절 끓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새 이불을 덮고 누워 꿈만 같다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명월의 존재는 단순히 집안의 겉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에게 옷 입는 법부터 말하는 법,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어깨가 축 처져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거라. 네가 너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너를 대접하는 법이다. 돌석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명월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주눅들어 살던 돌석에게 명월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윤택해질수록 밖에서 불어오는 시기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배 영감은 마을 사랑방에 앉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험담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눈빛이 번쩍거리는 게 꼭 100년 묵은 불효우 같더라고. 돌석이 놈이 홀려서 집안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게 분명해. 저러다간 우리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지도 몰라. 배 영감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특히 돌석이 갑자기 잘 사는 꼴을 배 아파하던 몇몇 이웃들은 배 영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쑥덕거렸습니다. 급기야 마을 우물가에서는 돌석이네 집에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 거나 부엌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린다 는 터무니없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명월이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어머니를 위해 약을 다리는 소리였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기이하게만 보였습니다. 돌석은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고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명월에게 밖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을 두고 여운이 무당이니 하며 수군댑니다. 배 영감이 주동이 되어 구술해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답니다. 돌석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월은 하던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법이다. 그들이 떠드는 건 그들의 입이 심심해서 그런 것이니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다. 허나 그들이 구판이라도 버리려 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구나. 명월은 바늘 끝으로 머리카락을 세욱 빗어 넘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돌서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며칠 뒤에 내 생일이라 핑계를 대고 마을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라. 배 영감을 필두로 촌장님과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술과 고기를 넉넉히 준비해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돌석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잔치라니요? 지금 같은 상황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쩝니까? 명월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정중히 모셔오너라. 명월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숨어서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여 오해를 풀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명월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석은 칠성이와 만석이를 앞세워 마을을 돌며 초대를 전했습니다. 이번 보름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 작은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누추하지만 오셔서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공짜 술과 고기를 준다는 말, 그리고 베일에 쌓인 돌석의 여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호기심에 모두들 초대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잔치 준비로 돌석의 집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명월은 기생시절 익힌 요리 솜씨를 총동원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향으로 즐기는 격식 있는 요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었고 떡을 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차이를 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냄새에 이끌려 담장 밖을 기웃거리며 침을 삼켰고 배 영감조차 흥 어디 무슨 꿍꿍이인지 두고 보자 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보름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석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배 영감은 마을 촌장과 함께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섰고 아낙네들과 아이들도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당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들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명월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만이 어른거리고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할 무렵 배 영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돌서가 주인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끼리 먹으라는 거냐. 그 대단하다는 새색시 얼굴 좀 보자꾸나. 혹시 괴물이라도 되어 못 나오는 건 아니냐. 사람들은 배 영감의 말에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안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명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월은 평소 입던 무명옷이 아니라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은은한 옥색 비단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았고 얼굴에는 옅은 분을 발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우아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왕비가 행차하듯 사뿐사뿐 마루로 걸어나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위험이 서려 있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명월은 촌장과 배 영감 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누추한 곳에 왕림해 주신 마을 어르신들께 문안 인사 올립니다. 제가 부족하여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돌석 씨의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리이니 부디 부족하더라도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십시오. 명월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여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와 세련된 말투에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배 영감은 입을 떡 벌린 채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우나 무당일 거라 짐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반집 마님 같은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 영감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트집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허말만 번지르르 하구먼 자네가 돌석이와 산다고 내 듣자 하니 나이도 꽤 들어 보이는데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편네야. 돌석이를 홀려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제 발로 들어올 리가 없지. 어제. 배 영감의 독설의 분위기는 다시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명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 영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배 영감의 거친 호통이 밤하늘을 가르며 마당에 울려 퍼지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흥겹게 술잔을 기울이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배 영감과 명월을 번갈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휘청거렸고 그 그림자가 명월의 얼굴 위로 어지럽게 춤을 추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명월은 천천히 부채를 접어 손바닥에 탁 소리나게 치며 배 영감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철없는 아이를 나무라는 듯한 서늘한 연민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월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이 집의 재산을 탐내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마을 분들 모두 여기 계시니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허름한 초가집과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곳간에는 쥐가 먹을 쌀 한 톨 없었고
부엌에는 거미줄만 무성했습니다. 뚫린 문풍지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아픈 노모는 냉골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무릇 도둑이라 함은 있는 것을 훔쳐가는 자를 일컫는데 없는 살림을 채워넣고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운 저를 도둑이라 부르신다면 이 세상의 도둑들은 모두 자선사업가란 말입니까? 명월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이네. 돌석이네가 언제 저렇게 쌀밥 먹고 살았나. 저 여자가 오고 나서 집안 꼴이 핀 건 사실이지. 사람들의 동요를 느낀 바에 영감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지만 명월은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돌석 씨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늙으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그 효심에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거늘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겉모습만 보고 남의 귀한 인연을 매도하십니까? 마을의 어른이라면 응당덕담으로 아랫사람을 보듬어 주셔야지. 근거 없는 의심으로 초를 치시는 것은 어른다운 도량이 아닙니다. 명월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배 영감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기세는 단순히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로 상대의 폐부를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배 영감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망한 여편네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네가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 새치 혀로 사람들을 홀리려 드는구나. 네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내가 당장 관에 고발하여 내 놈들의 죄를 낱낱이 까발릴 것이다. 배 영감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폐색이 짙은 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돌석의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밖으로 나오지 않던 어머니의 등장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배 영감 그만하시오. 내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오. 어머니는 명월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내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이렇게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는 처음 보았소. 내 병수발 다 들어주고 죽어가던 우리 집안을 살려낸 은인 같은 사람한테 여우라니 당치도 않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며느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리다. 어머니의 절절한 호통에 배 영감은 그만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 유순하기만 하던 돌석의 어머니가 저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을의 촌장 영감님마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허허허, 배 영감, 자네가 좀 과했네. 집안의 어른인 모친께서 저리 흡족해 하시는데 남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오늘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서 주인에게 삿대질이라니 이건 예의가 아니지. 촌장의 말은 곧 마을 전체의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명월 쪽으로 기울었고 배 영감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명월은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몸을 낮추어 술병을 들고 배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이 좀 과했습니다. 낯선 외지인이 들어와 설친이 걱정되시는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허나 저도 이제 이 마을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술 한 잔 받으시죠. 앞으로 모자란 점이 있으면 어르신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명월은 표독스러움은 싹 거두고 세상에서 가장 공손한 태도로 배 영감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드는 대신 퇴로를 열어주어 체면을 세워주는 고단수 화법이었습니다. 배 영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명월이 내미는 술잔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술잔을 쳐낸다면
그는 정말로 옹졸한 노인네가 되어 마을에서 매장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크흠 뭐, 자네가 그렇다면 내 이번만은 넘어가 주지.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하게. 배 영감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이미 기세는 꺾일 대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통쾌함이 퍼져 나갔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잔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명월의 대담함과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돌석이가 장가 한번 잘 갔어. 배 영감을 저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다니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것 같네. 아낙네들은 명월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기 바빴고 사내들은 돌석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돌석도 그제야 어깨를 펴고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며 해벌쭉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월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치맛자락을 날리며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부족한 음식을 채워주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흥이 오르자 촌장이 명월에게 노래 한 가락을 청했습니다. 새색시 목소리가 옥구슬 같은데 우리 마을에 들어온 기념으로 노래 한 자락 들어봅시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명월은 잠시 빼는 척하다가 이내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기생시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여 구성진 가락에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공기를 타고 애절하면서도 흥겹게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돌석의 집마당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하자 심지어 칠성이와 만석이까지 나와서 엉덩이 춤을 추며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배 영감조차 술기운을 빌려 슬쩍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포착되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명월의 노래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노래 자락 속의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도 헛소문이 만든 오해도 모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명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분명하다. 나 같은 놈에게 과분한 복이 굴러들어 왔구나.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돌서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새색시 다음에 우리 집에도 놀러 오게나. 사람들은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넸고 명월과 돌석은 대문 앞까지 나가 허리를 굽혀 배웅했습니다. 배 영감도 나가는 길에 명월과 눈이 마주치자 헛기침을 하며 슬쩍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의 사과이자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마침내 마당에는 정적과 함께 잔치의 흔적만이 남았지만 그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고 훈훈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명월과 돌석은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설거지를 하려는 명월의 손에서 그릇을 뺏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부인, 손에 물 묻히지 마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다 하겠습니다. 돌석은 명월을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돌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명월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라 그 호칭이 나쁘지 않군요. 허나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요. 이리 주세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나란히 앉아 그릇을 닦았습니다.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배 영감 앞에서 하신 말씀, 정말 저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 하신 말씀입니까? 돌석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을까봐, 이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명월은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듯 내가 이 집에 남기로 한 마음 또한 거짓이 아닙니다. 명월의 대답에 돌석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평생 이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오니 어머니는 이미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주무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명월은 이불을 덮어드리고 돌석과 함께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믿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읍내에 나가봐야겠습니다. 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읍내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혹시 떠나시려는... 명월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떠나긴 어딜 떠납니까? 이제 이 집 식구가 되었으니 농사 준비를 해야지요. 당신이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하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좋은 씨앗도 사고 농기구도 새로 장만해야 올가을에 풍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농사는 잘 모르나 장사 수완은 좀 있으니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돌석은 명월의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가난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명월은 척척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 부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칠성이 놈도 불러서 같이 가겠습니다. 돌석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곳이 되었습니다. 명월은 듬직해진 돌석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했던 과거보다 흙냄새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왠지 모르게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생전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 들판에서 명월과 함께 추수를 하고 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웃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지만 돌석의 초가집은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집안의 우환도 사라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잘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사옹지 마라 했던가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이 순간에도 명월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양을 떠나올 때 두고 온 미련이나 혹은 그녀를 쫓는 과거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상월 마을의 평화가 그녀를 온전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명월은 잠든 돌석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평온하게 감겼습니다. 겨울이 가고 얼음이 풀리자 밤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대지는 기지개를 켜듯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워냈고 돌석의 집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가지에도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월은 약속한 대로 겨우내 모아둔 자금을 풀어 농사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녀의 안목은 역시 남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장 싼 씨앗이나 비료를 찾기 급급했지만 명월은 읍내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벽씨를 구하고 힘 좋은 누렁소 한 마리를 사들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거금이 나가는 것을 보며 손을 떨었지만 명월은 농사는 하늘이 반을 짓고 사람이 반을 짓는 것이나 그 시작은 좋은 재료에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돌석은 새로 산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의 집 소를 빌리느라 눈치를 보며 늦게야 밭을 갈았겠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밭을 갈고 걸음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묵직한 쟁기를 잡은 돌석의 팔뚝에는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그의 얼굴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둑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 부지런히 일하는 돌석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돌석이가 장가를 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 쟁기질하는 솜씨 좀 보게. 올가을에는 분명 대풍이 들겠구먼. 사람들의 덕담은 돌석의 어깨를 더욱 으쓱하게 만들었고 그는 힘든 줄도 모르고 해가 질 때까지 밭을 일구었습니다. 명월은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안방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참 시간이 되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논두렁으로 나왔는데 그 광주리 안에는 막걸리와 함께 맛깔스러운 부침개나 국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이와 만석이도 덩달아 신이 나서 돌석의 일손을 거들었고 그들은 논두렁에 둘러앉아 명월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명월은 일꾼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농사일에 서툰 칠성이에게 따끔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 아래 돌석의 농사일은 그 어느 집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뜨거운 태양이 자결할 때도 돌석의 논밭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다른 집 논에는 피가 무성하여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돌석은 명월의 성화에 못 이겨 새벽부터 나가 김을 메고 물꼬를 텄기 때문입니다. 명월은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며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독려했습니다. 한때는 그저 귀찮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농사일이 이제는 하루하루 자라는 곡식을 보는 기쁨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석의 땀방울이 떨어진 자리마다 벼이삭은 튼실하게 연그러갔고 옥수수대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황금 들판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밤골 마을 전체가 풍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돌석내 노는 이삭이 무거워 고개를 숙일 정도로 작황이 좋았습니다. 추수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품앗이를 해주었는데 볕단을 나르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이 나락 좀 봐. 알이 꽉꽉 들어찼네. 돌석이 자네, 이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돌석은 낯질을 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마당에는 탈곡한 벼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곡간이 모자라 마루 밑에까지 쌀가마니를 쟁여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을 팔러 장터에 나가는 날 명월은 돌석과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돌석은 그저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을 받고 넘기려 했지만 명월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쌀의 윤기와 찰기를 보여주며 상인들과 당당하게 흥정을 벌였습니다. 이 쌀은 강원도 청정수만 먹고 자란 귀한 쌀이요. 서울 양반님네. 밥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데 어찌 헐값에 넘기라 하쇼. 명월의 졸이 있는 말솜씨와 기세에 눌린 상인들은 결국 그녀가 부르는 값을 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돌석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에 쥐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자 명월은 가장 먼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새던 초가 지붕을 걷어내고 번듯한 기와를 올렸으며 무너져가던 담장은 튼튼한 돌담으로 다시 쌓았습니다. 부엌은 널찍하게 확장하여 솥을 2개나 더 걸었고 어머니의 방에는 외풍을 막기 위해 두꺼운 문을 새로 달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돌석의 집은 밤골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지붕 위로 솟은 용마루를 올려다보며 부러움과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석의 집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집안이 편안해지자 어머니의 병환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지내며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병이 사라진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경로당에 나가 동네 노인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해준 옷 좀 보게. 비단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몰라. 밥상은 또 어떻고 몇 끼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는다니까. 노인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돌석의 어머니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팔자 좋은 노인으로 통했습니다. 심술 굳던 배 영감조차 이제는 돌석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돌석을 무시하고 깔보았지만 이제는 마을의 유지가 된 돌석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배 영감이 쭈뼛거리며 돌석을 찾아와 굽신거렸습니다. 저 돌석자네 아니 이 서방, 혹시 남는 쌀이 좀 있으면 꺼줄 수 있겠나? 내년 보릿고기에 꼭 갚겠네. 돌석은 껄껄 웃으며 국간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명월은 덤으로 고기 한 근까지 들려보냈습니다. 배 영감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고 이후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돌석 내외를 칭송하고 다녔습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돌석이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 보쌈을 하러 나갔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밖에는 그때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안 풍경은 천지 차이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춥고 어두웠던 방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 먹인 장판이 깔린 따뜻한 아랫목에는 화로가 놓여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섭거나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들의 오붓한 시간을 지켜주는 배경음악처럼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 묵국, 그리고 명월이 직접 담근 갖가지 김치와 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돌석과 명월, 그리고 어머니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석이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먹으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찬바람 맞으며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인 덕분입니다. 돌석은 진심을 담아 명월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월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생선살을 발라 어머니 밥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이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땀 흘려 일해주신 덕분이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복이 많으셔서 집안이 일어선 것입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엉뚱한 사람을 보쌈에 왔다고 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늘이 내려준 천생연분이었어. 조상님이 도우신 게야. 세 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눈 내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석은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1년 전 두려움에 떨며 짊어지고 왔던 그 자루가 이제는 복주머니가 되어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때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젊은 과부를 데려왔다면 혹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알 수 없는 우연이 겹쳐 필연을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돌석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월도 돌석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했지만 허무했던 기생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찾은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더 곱고 평온했습니다. 서방님 내년에는 논을 좀 더 늘려볼까요? 저 뒷산 개가 나면 밭도 꽤 나올 텐데요.
명월의 말에 돌석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뜻대로 합시다.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서 잘못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나는 그저 소처럼 일만 하리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졌지만 돌석네 사랑방 불빛만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운 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로운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튼튼한 기와집과 가족의 사랑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돌석의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울려 퍼지고 명월의 고른 숨소리가 그의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씨를 뿌리고 거두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 하늘이 맺어준 필연이 되어 가난한 노총각과 갈 곳 없던 늙은 기생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이야기는 밤골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인생지사 사옹지 마라. 지금 닥친 불운이나 실수가 훗날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그러니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돌석인의 안방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